저는 15년 동안 노후 자금 흐름만 연구해온 생활재무 연구가 김도희입니다. 지금 은행에 퇴직금 그대로 넣어두고 계시면 솔직히 말씀드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같은 1억인데 누구는 한 달에 24만 원 받고 누구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60대를 넘기면 70대의 통장이 먼저 바닥날 수 있어요. 요즘 이자 받아보시고도 마음이 불안해지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 불안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바로 60대 초반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들어오는 이자 보면서 일단 안심하시는 분들이죠. 며칠 전에도 지인 소개로 한 분을 만났어요. 67세 박정수 님이었는데 퇴직금 1억 3천을 은행에 넣어두고 계셨어요. 매달 이자가 3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처음엔 그래도 이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다고 하셨어요. 병원비 한 번 나가면 한 달 이자는 바로 사라지고 명절에 자식들 용돈 주면 원금을 건드리게 되더래요. 처음엔 한 번쯤이야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에어컨 고장 나서 고치고 경조사 한 번 다녀오면 또 원금에서 빼내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1억 3천이었던 돈이 어느새 1억 1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이었어요. 돈은 있는데 이 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불안 때문이었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10년도 안 가겠더래요. 그럼 80세가 안 돼서 통장이 바닥나는 거잖아요. 요즘은 90세, 100세까지도 사시는데 말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뭘 잘못한 건가요? 이자 받으면서 조금씩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 통장 구조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꿨습니다. 돈의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그분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자는 월급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은행 이자를 월급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노후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매달 200만 원 안팎입니다. 부부 둘이 사시면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나가는 거죠. 그런데 1억을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즘 금리로는 많아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으신가요? 병원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만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모르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자만 쓰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몇 달 안 가서 원금을 깎기 시작하죠. 68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퇴직금 9천만 원을 받아서 전부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매달 이자로 25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처음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이자로 공과금 내고 약값 사고 부족한 건 국민연금으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4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나왔어요.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달 이자로는 당연히 안 되니까 원금에서 빼냈죠. 그 다음 달엔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80만 원. 또 원금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까 9천만 원이 8,500으로 줄어 있었어요.
그분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 속도면 10년도 안 가서 돈이 바닥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대요. 마트 갈 때마다 물건값 계산하고 외식은 아예 안 하게 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자를 생활비로 쓰려고 하셨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는 보너스지 월급이 아니라고요. 생활비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분은 자금 구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일부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방식으로 바꾸고 일부는 비상금으로 따로 두고 나머지만 예금으로 두셨어요. 6개월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아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트 갈 때도 여유가 생기고 친구들 만날 때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불안도 사라졌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자를 월급처럼 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자만으로 정말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말이에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자는 보너스지 생활비가 아니라는 인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자만으로 산다는 착각을 오래 끌면 손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통장 보시고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매달 원금에서 깎아먹고 있는 금액입니다. 지켜야 안전하다는 착각.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원금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원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면 원금을 고집한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금을 지키려다 보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생활이 팍팍해지고 결국 참다 한꺼번에 원금을 크게 깎게 됩니다. 70세 이성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분은 평생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원금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이자랑 국민연금으로만 살겠다고 하셨죠. 매달 이자 35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에서 총 85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부부 둘이서 한 달에 85만 원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처음 몇 달은 버텼습니다.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친구 만남도 줄이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한계가 왔어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달 생활비로 쓸 돈까지 다 썼거든요. 결국 원금에서 80만 원을 빼냈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깨니까 두 번째는 더 쉬워지더래요. 명절 되니까 자식들 용돈 줘야 하고 손주 학비 보태줘야 하고 또 원금을 건드렸습니다. 겨울 되니까 난방비가 오르고 또 원금에서 빼냈어요. 1년이 지나니까 1억 2천이 1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금 지키려고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결국 2천만 원이나 깎였다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쓸 걸 그랬다고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숫자를 지키려다 삶의 질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자금을 세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쪽으로, 하나는 비상금으로, 하나는 여유 자금으로요. 구조를 바꾸고 나니까 그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120만 원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고 고장나면 비상금에서 쓰면 되고 명절에 용돈 줄 때는 여유 자금에서 쓰면 되고요. 원금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매달 안정적인 현금이 생기니까 불안이 사라졌대요. 1년 뒤에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숫자 지키려다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요. 원금과 현금 흐름 중 지금 더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70대, 80대의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이 줄어들어도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실천 방법은 일부 자금으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전부를 한 곳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려는 게 숫자인가요? 아니면 생활인가요? 상승과 장수 위험. 세 번째 착각은 물가 상승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체감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5,000원이면 사던 물건이 지금은 8,000원, 9,000원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은 똑같죠. 1억은 10년이 지나도 1억입니다. 숫자는 안 변하는데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65세 박미정님은 같은 돈인데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10년 전엔 10만 원이면 장 봐서 냉장고가 꽉 찼는데 지금은 10만 원 들고 가도 봉지 2~3개밖에 안 된대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엔 감기약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원 넘게 나온다고요. 그분이 처음 퇴직하셨을 때 한 달 생활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똑같이 살아도 160만 원이 나갑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자는 여전히 월 30만 원, 국민연금도 똑같은데 쓸 곳은 늘어나니까 매달 부족한 거죠. 그래서 원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엔 월 20만 원씩 원금을 깎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월 30만 원, 40만 원씩 깎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1억은 10년 뒤엔 실질 가치로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숫자는 그대로지만 살 수 있는 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감안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물가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일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할 쪽으로 배치하고요. 네 번째는 오래 사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래 사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69세 최정훈님은 80세까지 계산했다가 90세를 넘기며 불안을 겪으셨어요. 그분이 퇴직하실 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니까 1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 1억을 15년으로 나눠서 매년 600만 원씩, 한 달로 치면 50만 원씩 쓰기로 계획하셨죠. 국민연금 60만 원까지 합치면 월 11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다 싶으셨대요. 그런데 75세가 되니까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80세, 85세까지 사시는 걸 보니까 본인도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시 계산해 보니까 통장 잔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더래요.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면 한 달에 25만 원밖에 못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85만 원. 물가는 오르는데 쓸 돈은 줄어드니까 불안이 엄습했대요. 80세가 넘어가면서 그분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셨어요. 오늘 5만 원 썼으니 통장에 남은 돈이 며칠치인지 계산하고 병원 가면 진료비 나올까봐 겁나고요. 결국 85세의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요. 실천 방법은 수명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몇 살까지 산다고 가정하지 말고 평생 끊기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평균 수명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가정하고 계신가요? 80세요? 90세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계산하지 말고 구조로 준비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돈을 한 통장에 몰아둔다는 겁니다. 돈을 한 곳에 모아두면 관리가 쉬워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67세 윤상호님은 갑작스러운 지출 한 번에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분은 퇴직금 전부를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고 관리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뺐으면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지출이 생겼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몇 달 뒤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 몇 달 사이에 본인 병원비가 나왔고 집 보일러가 고장났고 명절이 겹쳤어요. 쓸 돈이 없으니까 또 원금을 건드렸죠. 아들한테서 돈을 받기도 전에 통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용도별로 돈의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여유자금은 여유자금대로 따로 두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비상금 없는 노후는 더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장은 역할이 나뉘어 있나요? 한 통장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시진 않나요?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끊기지 않는 돈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노후에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편해집니다. 실천 방법은 기본 생활비만큼은 매달 들어오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그 정도 금액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면 나머지 90만 원을 확보하는 구조를 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단기간에 쓸 돈은 제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3년, 5년 안에 큰 지출 계획이 있으면 그 돈은 따로 빼놓고 나머지로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그 금액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두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비, 예상 못한 일은 언제든 생겨요. 실천 방법은 전체 자산의 일부를 언제든 쓸 수 있게 두는 겁니다. 보통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겁니다. 비상금은 비상시에만 쓰는 거예요. 비상금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느껴보셨나요?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부부는 반드시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명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분 명의로 몰아두면 그분이 먼저 가셨을 때 남은 분이 어려워집니다. 실천 방법은 부부 각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 앞으로 일부, 아내 앞으로 일부 이렇게 나눠서 각자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난 뒤도 생각해 보셨나요? 남은 분이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요? 넷째, 세금과 보험료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종종 있는 일인데 월 10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좋아하셨다가 세금 떼고 보니 실제로 손에 쥐는 건 8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실천 방법은 실수령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 보지 마시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주의할 점은 많이 받는 것보다 남는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다섯째,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추가 정보로 나이가 들수록 조건은 달라집니다. 65세에 할 수 있던 게 70세엔 안 되고 70세에 할 수 있던 게 75세엔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미루지 않고 구조 점검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통장 보시고 매달 들어오는 돈 적어 보시고 나가는 돈 계산해 보세요. 주의사항은 늦었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손해라는 겁니다. 60대도 늦지 않았고 70대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점검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원금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평생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80세 전에 통장이 바닥나고 제대로 관리하면 90세, 100세에도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 드릴게요.
지금 통장 잔액 말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적어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 노후의 진짜 실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연금인데도 사람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결정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구조 바꿔야 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